안녕하세요. 돈반 정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평가제 상호작용 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보육일지 쓰는 팁과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평가제 영역별 지표 문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평가제를 준비하시면서 또는 이번에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보육일지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어볼 곳들이 없잖아요. 교육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작년 7월에 3차 통합지표 평가 인증을 받고 나서 바로 2달 뒤 평가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평가제 지표 교육을 바로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확대, 축소, 대체, 피드백, 색깔 바꿔가면서 넣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영역별로 몇 회, 몇 회, 눈 돌아가면서 세고 또 세고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정말로 싹 다 사라졌거든요. 3차 지표를 공부하다가 평가제 책을 보니 이건 뭐지? 라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얇은 거예요. 평가제 책이. 3차 통합지표에서 있던 그 1영역 부분에서 보육일지 부분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보육일지는 조금 뒤 설명하겠지만 딱 2가지만 신경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먼저 선생님들이 평가제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사이트에서 문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할 거예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첫 번째 보이시는 사이트 들어가실게요. 이 아래 보시면 문서 자료실 안내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평가라고 해서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2020 평가제, 평가 매뉴얼 이렇게 나오죠. 419번 말고 418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418번 들어오시면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어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로 바로 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들어가는 경로가. 그래서 이렇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들어오셔서 문서 자료실에서 들어가시는 게 더 빠르시고요. 이렇게 한국보육진흥원에 들어오시면 여기 어린이집 평가에서 여기 보시면 2019년도가 아닌 2020년도 평가 매뉴얼을 보셔야겠죠. 2020 49번과 48번 모두 다 다운을 받으시는데 49번 같은 경우는 평가 교육 자료로서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모든 영역이 각각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8번 평가 매뉴얼을 보시면 여기에는 주요 변경 내용이 있어요. 작년과 올해 변경되는 내용이 벌써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경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최대한 간편하고 간략하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변경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보육일지잖아요. 보육일지 같은 경우는 여기 문서 자료실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문서 자료실에 보면 3864 2020년 어린이집 평가 길라잡이 문서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부산광역시 맞춤형 보육 장학제 어린이집 평가 길라잡이 문서 서식이에요.
부산에서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주간 보육 일지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간 보육 일지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모르는 자료들이 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찾으시기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 또는 지역에 있는 곳에 전화를 해서 평가 인증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시면 그곳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정말로 진짜 선생님들 이제 하지 마세요. 실행, 축소, 확장 안 쓰셔도 돼요. OX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 진짜 간편하게 하자고요. 보육일지를. 그럼 주간 보육일지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서 써야 되는지 평가제에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간 보육일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예시로 만 4세용이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제가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큰 틀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작게 자세히 7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육계획안을 작성 시에는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주간, 일간 중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일일 보육계획안으로 작성할 땐 극간식, 간식, 낮잠, 휴식,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꼭 포함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뭐 정리정돈이 손 씻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화장실 다녀오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아이들이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주간, 일간. 저는 주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잠인데 이 낮잠도 만 4세용인데 6세잖아요. 낮잠 및 휴식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평가제에서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만 계획과 실행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이제 물론 만 4세나 5세도 필요시에는 낮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낮잠과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실내 놀이 시간 2시간 이상. 여기 실내 자유놀이 시간 있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자유 선택 활동이라고 했던 그 영역을 실내 놀이라고 이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전 그리고 오후 합쳐서 2시간 이상, 꼭 2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는 9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고 여기는 1시간 정도 배정을 해서 2시간 10분이니까 충족을 하죠. 그런데 우리 반 아이가 만 2세 반이에요. 7명인데 현원, 저희가 현원이 7명이었을 때 50% 이상 등원이에요. 50% 이상이면 4명이죠. 4명이 9시 반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실내 놀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시 30분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9시 50분이 돼서야 4명이 등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50이 되겠죠. 9시 50분부터 10시 40분. 10분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분씩 더 뒤로 밀어서 선생님이 하루 일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원상 복귀 해 놓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가 현원으로 50% 이상이 언제 등원을 하는지 그 시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저히 우리가 9시 30분 이후에 오면 이 일정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자가 오는 그 주는 엄마에게 좀 부탁을 하셔서 아이가 꼭 실내 놀이를 하는 그 시간 전까지 오도록 엄마한테 꼭 부탁을 하시면 엄마들이 협조를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원
현원은 50% 이상 등원하는지, 그리고 오전에는 실내 놀이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외 놀이 활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외 놀이 활동, 바깥 놀이 활동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1시간 1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유아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영아 같은 경우에는 만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만 되면 되고요. 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시간을 하시되 우리 아이들이 이때 바깥놀이를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 놀이 자체가 계속 연계가 돼서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시간만 배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시간을 꼭 지킬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한다면 1시간 30분을 바깥놀이를 하셔도 돼요. 바깥놀이를 1시간 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실내 놀이는 30분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놀이와 실내 놀이가 3시간, 3시간을 자유자재로 선생님들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실내 놀이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하니까 실내 놀이를 2시간 30분 하고 바깥 놀이를 유아반 같은 경우 1시간을 해야 되는데 30분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깥 놀이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만 0세에서 1세 영아 같은 경우는 바깥놀이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영아가 아직은 못 걷거나 좀 애매한 시기 3월이나 4월에는 좀 너무 많이 어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베란다나 어린이집 그 창문을 통해서 외부 공기를 쐬는 활동. 우리 땡땡아 바람을 한번 느껴보자. 공기가 어떠니? 이러면서 이야기는 뭐 대화는 안 되더라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일광욕을 시켜주신다든지 외부 공기를 쐬는 등 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이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유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바깥놀이 시간을 짧게 운영해도 된다고 해요. 대신 관찰자가 선생님이 왜 바깥놀이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땡땡아 몸이 많이 안 좋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관찰자분이 아시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짧게 운영하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을 때는 실외에서 정적인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그늘에 돗자리를 깔아 놓으시고 책 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함께 구름을 감상한다든지 바람을 느껴본다든지 이런 정적인 활동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바깥놀이라고 하면 무조건 대근육만 생각을 하셨잖아요. 놀이터에서 논다든지 신체적으로 뛰어논다든지.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정적인 활동도 괜찮다고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가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째로는 보육일지의 놀이 실행 기록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선생님. 놀이 실행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놀이 실행 기록.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놀이를 주로 했는지, 어떻게 놀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역할 영역 교구장에 비치되어 있는 반바지를 살펴보던 유아들이 선생님 저 집에 이런 바지 있어요. 저도요. 라고 하자 그렇구나 어디 가서 샀어요. 라고 하며 유아들과 옷가게에서 여름옷을 사보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옷가게를 만들어 주인과 손님이 되어 여름옷 가게놀이가 진행됨. 이렇게 실행을 적으셨죠. 이렇게 실행을 매일 적어주시면 돼요. 실행은 이제 선생님들 뭐 어떤 놀이를 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평가도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주요 놀이 평가 그리고 다음 놀이 지원 계획 다음에는 어떤 놀이를 지원해야겠다. 여기서 보시면 날씨를 전하는 동영상을 제공하여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겠음. 여기 기상캐스터란 말을 빼먹었네요.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는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는
동영상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다음날 화요일에 보시면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날씨 동영상을 재미나게 시청하는 유아도 많았음. 이렇게 실행했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음 놀이 지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했는지 이게 평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가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좋아했고 어떤 놀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다음에는 어떤 놀이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 정도만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축소, 실행, 확장 부분도 나타나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어떤 놀이의 실행 기록과 평가를 적게 되시다 보면 실행과 축소, 확장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찰자 분들께서도 어떤 지표는 이제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선생님께 점수를 덜 드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그래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몇 회 몇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 이 놀이는 아이들이 재미없어서 축소란 말을 쓰지 않아도 실행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해서 그 부분이 확장되었다. 이런 식으로 놀이를 좀 더 지원해 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적으시고 꼭 다음 놀이 지원 계획을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꼭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놀이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좀 빠른 날짜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놀이 계획에 반영한 거는 계획을 했으면 다음날 꼭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빨간 색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분들도 굳이 여기에다가 뭐 계획했고 반영했고 안 쓰더라도 그분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선생님 간단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시간 배정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배정돼 있죠. 이 시간 배정에서 실내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를 합해서 3시간이 되는지 꼭 보시고 오전 실내 놀이는 꼭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식 시간이 있는지 또 낮잠 및 휴식 시간이 있는지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실행을 했는지 평가를 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가 이렇게 간단하네? 뭐 OX도 없고 그냥 그날 뭐 예를 들어 여름 옷가게 만들기였는데 빨래방 구성하기로 바뀌었죠.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도 여름에 필요한 물건 분류하기인데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생뚱맞게.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획한 게 꼭 실행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그분들은 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아이의 흥미에 따라서 같이 연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실 것 같으니까 실행에는 그런 부분들,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 및 영양교육이라든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도 같이 적어주시되 대그룹으로는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개별 교육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너무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예시인데 예시라서 선생님들 참고하시라고 많이 적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 페이지로 줄이셔서 앞뒤로 한 장으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막상 보육일지에 대해서 평가지에서 요구하는 보육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표에는 몇 가지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보육일지인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게 보육일지인데 지표에는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자 뭐 작게 7가지 그것도 뭐 영역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둘, 셋, 넷, 5개, 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표로 따지면. 그래서 선생님들 주간보육일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간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것만 빠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시면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제가 다른 영역도, 평가제의 다른 영역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뵐 생각이니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